아토피 때문에 잘 못 자서 낮에는 병든 닭처럼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는데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진다? 이런 경우는 아토피와 ADHD 증상이 함께 있을 확률이 높고 잠이 쉽게 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제가 아토피를 전문으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니 아토피와 ADHD가 둘 다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 함께 치료를 했을 때 경과가 좋은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토피는 아무래도 피부가 가려운 게 즉각적으로 드러나고 불편하니까 내가 아토피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하시는데 ADHD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ADHD가 경증이거나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은 비교적 잘 되는 반면에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ADHD와 아토피 이 두 증상이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ADHD라고 하면 엄청 산만하고 막 튀는 행동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충동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집중력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ADHD 유형이면서 아토피가 함께 있을 때 잘 나타나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가 가렵다는 것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와 ADHD가 둘 다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형태는 잠드는 시간대가 좀 뒤로 많이 밀려 있다 이건데요. 꼭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잠들기가 어렵거나 막 걱정거리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밤 11시, 12시 이런 때는 잠이 잘 안 오고 새벽 한 2, 3시는 돼야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진다 이렇게도 꽤 자주 표현을 하시고요. 잠드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체력이 내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체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뭔가 운동을 잘 못하고 근력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낮에도 졸리다고 느끼시거든요. 나는 8시간은 꼭 넘게 자야지만 좀 살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심한 분들은 막 시험을 보는데도 존다든지 아니면 피곤해서 하루에 커피를 막 서너 잔씩 마셔야 된다든지 핫식스 같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도 피곤한 분들이 대부분 그냥 체력이 좀 떨어져 있겠거니, 그냥 나는 원래 좀 잠드는 게 어려운 사람이겠거니,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자겠거니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거나 피곤해하지는 않으시고요. 대체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는 ADHD 증상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피곤하니까 집중력은 항상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부에서는 탈수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처럼 건조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많이 가려워지겠죠. 아토피와 ADHD가 둘 다 있는 분들의 특징 중 두 번째는 바로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그때 이제 참기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빈뇨와 급박뇨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소변을 잘 안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하루에 1리터에서 한 1.5리터 정도 드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가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ADHD와 아토피가 둘 다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거의 매 시간마다 소변을 보러 간다, 막 하루에 거의 10번은 소변 보러 가는 것 같다, 자기 전에 물 마신 게 아닌데도 자다가도 소변 보러 가거나 막 자기 전에 화장실 여러 번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 증상
증상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거나 아토피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ADHD 특징 중 하나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광에서도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이제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고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각이 과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마렵다고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뭐 예를 들어 100만큼 물을 마신다고 치면 한 두세 시간 지나서 70 정도 나간다고 할게요. 그럼 ADHD가 함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마셔도 금방 30이 나가버리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만으로도 이제 자주 화장실 가니까 집중력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물이 소변으로 족족 나가게 되면은 피부에서도 당연히 쉽게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죄다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많이 마셔봤자 피부가 절대 촉촉해질 수 없고 항상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토피와 ADHD가 둘 다 있는 분들의 특징 중 세 번째는 바로 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장이 좋지 않은 패턴으로는 변비인 경우도 있고 설사인 경우도 있고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자주 배도 아프고 막 설사랑 변비랑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토피와 ADHD가 모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가 있는 분들에게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 나타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ADHD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변비나 만성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토피 같은 경우도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환자에게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 같이 나타날 확률이 3.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습진이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설사나 구토, 음식물의 역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더 흔하다는 연구도 있고요.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런 소화기 증상이 막 중증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는 아니고 마일드한 수준으로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아토피와 ADHD 이 두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에서도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변비나 설사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건데요. 내가 만약에 장이 안 좋아서 집중을 못 해갖고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토피가 있으니 장이 안 좋아도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보면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ADHD와 아토피가 둘 다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그래도 해보자면 첫째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잠들기 어렵거나 자도 피곤해한다. 둘째는 빈뇨나 급박뇨 증상이 있는데 물을 잘 안 마시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변비, 설사처럼 장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다입니다. 제가 두 질환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 증상들이 ADHD와 아토피가 있을 때 치료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증상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아토피도 있는데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ADHD도 함께 있을 수 있겠다. 이 3가지 증상을 함께 치료하면 아토피와 ADHD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질환이 한 환자분에서 나타난다면 이 공통되는 증상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오늘 내용이 ADHD나 아토피 습진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오늘 내용이 도움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